중요한 거는 서울 핵심지에 얼마만큼 빨리 접근할 수 있느냐, 이거를 염두에 주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은 성과를 이루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3교 신도시 같은 경우는 눈여겨봐야 될 게 1기, 2기보다는 접근성이 뛰어나요. 지금 당장은 교통편이 좀 없어서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3기 신도시가 형성이 되고 안정이 된다면 교통도 활성화가 될 거고, 신혼부부라든지 사회 초년생들이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노려볼 만한 지역이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강남역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이범지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지분 경매가 아니라 뉴스 리뷰 해보려고 합니다. 뉴스를 먼저 한번 보고 시작을 해볼까요? 뉴스를 한번 볼까요? 30년 전엔 비슷했는데 분당은 10배, 일산은 4배로 갈렸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저희 지분 강의 수강생들하고 1기 신도시, 분당 일산과 2기 신도시에 포함됐던 평촌을 다녀왔죠. 30년 전에 1기 신도시가 1억 5천만 원 정도에서 다 똑같았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데는 4배, 5배, 7배, 10배 이렇게 좀 많이 갈렸어요. 일산으로 가신 분들은 다시 강남으로 복귀를 절대로 못하고, 분당으로 가신 분들은 강남에 들어가려고 기웃기웃 할 수 있는 자산만큼 늘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 뉴스를 딱 보시게 되면 사실은 딱 하나예요. 1기 신도시가 왜 발생했는지를 아시면 되고, 1기 신도시는 어디에 초점을 줬는지를 좀 알고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앞으로 또 3기 신도시도 있고 그린벨트 해제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도움이 될까 하고 좀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일단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 때 서울 핵심지 반경으로 25km 내외에서 만들어진 도시거든요. 취지가 뭐냐면 그 당시에 올림픽이 막 개최되고 우리나라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서울로 막 몰려드는 때였어요. 집은 없지, 사람은 몰려오지, 그러니까 집값 상승되지, 집은 모자라서 주거는 안정이 안 되지,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지어서 서울의 인구를 분산시키게 만들기 때문에 주거 기능이 좀 강화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 인근에 있는 부분에 주거 기능이 강화된 거죠. 시간이 흐르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게, 자체적으로 신도시 내에서 자족 도시가 가능한지, 일자리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바뀌었거든요. 차이가 나는 이유는 딱 하나다. 그 도시에 자족할 수 있는 질 좋은 일자리 좋은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갈려졌고, 그 좋은 일자리가 있는 대로 교통망이 접근성이 좋으냐에 따라 달라진 거죠. 분당은 옆에 판교도 있고 질 좋은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족 도시가 가능한 상황이고, 근데 일산은 거의 없죠. 분당은 또 강남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지금의 4배와 10배가 차이가 난 거죠. 신도시라는 느낌이 있으면 자연 발생으로 생긴 도시가 아니라 새로 만들어진 도시거든요. 새로 만들어진 도시는 계획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신도시를 가면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도로가 반듯하네, 주거는 주거대로, 상가는 상가 지역대로 딱딱딱 맞춰서. 앞으로 신도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죠. 사실 자족하는 기능, 그러니까 일자리도 나름대로 그 신도시 내에서 좀 만들려고 노력을 하거든, 정부에서는. 1기 신도시 때는 그런 계획이 없었지만 중요한 거는 서울 핵심지에 얼마만큼 빨리 접근할 수 있느냐, 이거를 염두에 주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은 성과를 이루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기 신도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성의 동탄, 판교 2000년대에 벌써 다 진행이 된 거죠. 3기 신도시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남양주 왕숙이라든지 하남 교사 지역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20년대 말에 주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3기 신도시도 지금 가는 길에 걸림돌이 보상 문제 때문에 많아서 계속 딜레이가 되어 있어요. 1기 신도시는 주거 기능에 오로지 계획을 세웠다라면, 2기 신도시는 자족 도시라고 얘기해서 자족 기능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게 만들고, 동탄은 옆에 뭐 삼성이라든지 그 인증권을 만들어서. 다만 2기 신도시가 좀 부족했던 게 뭐냐면, 서울 핵심지에서 1기는 25km였던 반경이 30-40km 넓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핵심 지역으로 올 수 있는 교통망은 조금 더 멀어졌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2기 신도시는 보통 호수가 많아요, 인공호수. 1기 신도시는 그런 자연환경적이보다는 오로지 서울에 있는 주거에 대한 부분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고밀도로 좀 만들어놓은 반면에, 2기 신도시는 인구를 조금 저밀도로 해가지고 자연환경을 좀 많이 중심을 뒀어요. 요즘 젊은 분들이 2기 신도시 좋아하세요. 30, 40대 신혼부부 초반 된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거든. 그만큼 자연환경이 잘 돼 있어요. 판교 신도시도 마찬가지고. 3교 신도시 같은 경우는 눈여겨봐야 될 게 1기, 2기보다는 접근성이 뛰어나요. 10km에서 15km 내외, 남양주 왕숙이라든지. 지금 당장은 교통편이 좀 없어서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3기 신도시가 형성이 되고 안정이 된다면 교통도 활성화가 될 거고, 5 신도시 같은 경우 보면 아시겠지만 교통별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한참 보합세라든지 상승장을 못 느꼈는데, 최근에 8호선이 개통되고 교통편이 호재가 오면서 또 상승장도 오고 되고, 일정 부분이 지나가면 신도시는 상승하는 부분이 있다. 3기 신도시 분양이라든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괜찮은 입지에 있으니까 고민을 좀 해보셔도 돼요. 충분히 30분 이내로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기 때문에 입지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신도시가 가격이 오르는 시점은 교통망이 개편이 되었을 때, 이럴 때 가격 상승이 오나요? 보통 신도시가 안정되는데 7년에서 10년 정도 걸린다고 얘기를 해요, 전문가들은. 주거를 안정하고 난 다음에 사람이 몰려드니까 학교가 생기고, 학교가 생기니까 학원가도 생기고, 상권도 형성되고, 상권이 형성되니까 엄마들이 으쌰으쌰해서 교통망도 끌고 오고, 이런 식이 좀 많았어요. 이제는 신도시를 계획하기 전에 교통망과 동시에 해달라고 많이 요구를 해요. 그래서 요즘은 3기 신도시도 마찬가지지만 교통망이랑 같이 발표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입주를 시작하고 나서 안정되는데 빨라도 5년에서 7년 정도는 있기 때문에, 안정될 때 상승장이 한번 오지만 그
예전에 막 저는 교통만 이런 거 생길 때 안정적인 거기 때문에 신혼부부라든지 사회 초년생들이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노려볼 만한 지역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도시를 투자할 때 혹시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신도시 중에 어디를 골라야 분당하고 일산처럼 차이를 나는 거를 극복할 수 있을까? 하나예요. 내가 갖고 있는 직장 그리고 남들이 좋아하는 직장에서 가장 가까운 근접한 있는 부분을 해라. 그게 가장 좋지만 경쟁률은 심할 수밖에 없죠. 어차피 분양권이기 때문에 운도 좀 작용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죠. 추첨이잖아요. 분양가가 싸다고 해서 직지 근접이나 교통면은 멀리 있는 데를 고르지 마시고 내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서울 핵심지에서 가까운 지역에 있는 신도시를 골라서 되게 된다면 일산이 아닌 분당을 고르는 것처럼 한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그런 혜택은 누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한번 같이 봤는데 부동산 기본반 1일 특강을 또 준비하셨다고 하셔가지고 네네. 커리큘럼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지분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 부동산도 투자를 하고 있고 십몇 년 동안 수천억에 대한 부분을 부동산 투자로 흘러가는 흐름 자금을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좀 보이는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부동산 투자에서 기본이다. 제대로 된 부동산 기본을 좀 알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해서 하루 만에 끝내는 부동산 투자에 전부를 해서 6시간 정도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다음 달 정도에. 교육 내역을 보게 되면 부동산을 왜 투자해야 되는지부터 경공매뿐만 아니라 분양권, 입주권, 듣기 많은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일반 근급매까지도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 알려드리고 그 수익 모델을 어떻게 내는지도 알려드리고 또 경공매가 요즘에 가장 핫하니까 경공매에 대한 부분을 권리 분석하는 부분도 알려드리고 이것도 끝나고 나면 최고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명의와 세금에 대한 부분도 알려드리고 가장 어렵다는 명도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알려드리는 6시간 안에 모든 걸 끝내는 부동산 기본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커리큘럼을 짜주실지는 몰랐어요. 사실 기본반이어가지고 모든 걸 다 담아주셔가지고 저희 PD님께서 6시간 너무 힘드니까 줄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부득부득 우겼습니다. 지분 정규반도 있지 않습니까? 특기죠. 제가 잘하고 있는 지분 경매반이 있는데 벌써 한 4기 정도 운영한 것 같아요. 너무 온라인 시장이 활성화돼 있다 보니까 정보가 너무 빠르게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 부동산 받으려고 가면 수십 번을 다녔는데 낙찰도 한 번도 못 보고 계속 입찰만 들어갔더라. 그의 내용을 또 어제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들어왔다 얘기를 하거든요. 일반 부동산 투자보다는 어쨌든 소송이라는 허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 부동산 경공매보다 경쟁률이 좀 낮고 그리고 수익률이 좀 높을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반이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분 부동산이라서 지분 부동산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걸 알려드리고 현재 시장이 어떻게 되고 부동산 종류별로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고 최고의 수익률을 낼 수 있게끔 명의와 세금 부분에서도 알려드리는 반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 사이클 낙찰 받고 나서도 소송부터 해서 모든 걸 다 케어를 해주시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믿고 신청을 해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걸 뭐 한 번 배웠다 해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매일 한 달에 한 번씩 정규적으로 만나서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결하고 되고 구체적으로 피드백 받는 시간을 항상 마련하고 있으니까 수업이 끝나고서 끝난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수업이 끝나고 나서부터가 이제 시작인 거예요. 계속 물어보면서 같이 해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